자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스타학원에서 덕원예고 2학년 국어 내신 가르치고 있는 강현정입니다. 오늘은 영상을 통해서 덕원예고 2학년 1학기 문학 시험에 대한 총평 드리고요. 중간고사 문학에 대한 총평 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지 그리고 저는 어떻게 수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시면은요. 제가 이제 중간고사 총평을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아무래도 2학년으로 넘어가다 보면은 아이들이 미술과와 그다음에 음악무용과를 좀 묶어놨는데 미술과와 음악무용과가 내신에 대해서 접근하는 온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술과와 음악무용과에서 시험을 좀 다르게 냈습니다. 시험 문제가 좀 다른데 뭐가 다르냐면 제가 웃은 이유가 사실은 한 지문이 달라요. 미술과가 한 지문 더 많고요. 음악무용과는 한 지문이 적습니다. 그리고 그 지문을 제외한 나머지 문제는 전부 다 동일하게 이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다 아시다시피 미술과뿐만 아니라 음악무용과도 결국은 덕원예고는 서답형이 핵심이거든요.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서답형이 문학 6지문에서 9문학 나왔고요. 그리고 선택형이 문학 6문제에서 20문학 나왔습니다. 음악무용과 같은 경우에는요, 선택형이 문학 5세트에서 18문학 나왔고, 서답형 같은 경우엔 문학 5세트에서 8문학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지문 하나가 결국은 선택형 3문제, 세 문제가 아니군요. 2문제와 그 다음에 서답형 1문제, 요거 정도 차이 났어요. 그 외에는 사실 문제가 전부 다 동일하게 나왔고요. 문제가 몇 문제가 나오느냐랑 상관없이 사실은 비중 자체는 69% 정도 선택형이 나오고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서답형이 몇 프로가 나온다? 31%가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31%의 서답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구체적인 숫자 말고 사실은 이제 이걸 정리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리자면 이번 중간고사가 사실 좀 덕원예고 2학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라고 한다면 시험이 사실 너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술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미술과는 지금 100점이 15명이에요. 너무 많죠? 그래서 1등급을 내기도 지금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중간고사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소한 실수가 사실은 등급을 가르는 아주 이제 좀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선생님께서 음악무용과 미술과 사실 상황이 다 똑같거든요. 전부 다 들어오셔서 하신 말씀이 기말고사는 무조건 어렵게 내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기말고사에서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좀 높아진 상황이다. 이걸 좀 하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거는 언제나 이제 1학년 때부터 덕원예고는 유지되는 거지만 서답형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생각을 쓰라는 그런 문제는 출제되지 않아요. 여기서는 무조건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에 대한 암기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너무도 내신 시험 다운 거예요. 암기를 좀 많이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너무 다들 좀 맞출 수 있지만 우리 애는 틀렸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택형 문제에서도 좀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된다. 요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드리고 싶어요. 중간고사는 너무 쉬웠고 기말고사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서답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서답형은 수업에 대한 암기가 너무 중요하고 선택형 같은 경우에는 실수를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조금 애매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이제 시험 문제 가지고 와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거 스캔한 형태로 보여드릴까 하다가 사실은 서답형에서 아이들이 답 쓴 거 이런 것들도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제가 익명의 학생들의 시험지를 실제로 좀 잘라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선택형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객관식 시험입니다. 문학 개념어를 많이 물어봐요. 문학 개념어가 뭔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문학 개념어 같은 경우에는 사실 표현법이죠. 이 표현법 같은 경우에는 중학교 때부터 배웁니다. 이 중학교 때의 지식 쭉쭉쭉 계속 막 붙기 시작해가지고 수능 때까지 가요. 이 지식을 묻는 문제가 덕원예고는 1학년 때부터 이걸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항상 시험의 기조가 똑같습니다. 수능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수능의 기초를 마련한다라는 차원에서 1, 2학년 때는 언제나 문학 개념어를 물어봐요. 그래서 선택형 중에서는 9문제, 20문제 중에서 9문제가 이렇게 나왔고요.
서술형 중에서는 두 문제가 이제 문학 개념어에 대한 질문, 총 11문제가 개념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능을 위한 기초적인 과정이기도 하고, 그리고 너무너무 중요한 영역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제가 왜 너무너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요것 때문에. 사실 1학년 때부터, 뭐 중학교 때부터 하면 좋겠죠. 국어 공부를 꾸준히 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제가 정리한 것처럼 문학 개념어, 기본기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기 갖춰져 있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작품에서 표현법을 암기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은 수능, 그러니까 모의고사 문제 풀듯이 지금 선지 보시다시피 뭐 감정이입, 통사구종, 청각적 이미지 이런 애들 있죠. 역설, 뭐 열거 이런 애들 있잖아요. 토치 이런 애들 있으면은 이걸 그냥 찾으면 돼요. 기본기가 있는 친구들.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사실 없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나는 이런 기본기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 학생들은 이거 못 찾아요. 틀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기본기에 따라서 개인의 격차가 너무너무 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기본기가 안 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작품에서 표현법을 암기하는 게 일단은 할 수 있는 거에 전부이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만으로는 사실 시험을 다 맞출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암기를 정확하게 하면 참 좋겠지만은 사실 암기 잘 안 해요, 애들. 문학이라 그러면 암기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수업을 할 때 내신 수업이긴 하지만 아이들한테 모의고사식으로 이건 어떻게 찾으면 돼? 이거는 조금 어려운 선지를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학 표현법에 대한 문제, 너무도 기초적인 문제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잘 돼 있는 학생들은 편안하게 시험 기간에 국어 말고 문학 말고 다른 영역에서 투자해가면서 공부하면 되는데, 이런 기초가 안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수업을 많이 들어가면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면서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암기입니다. 해석 문제는 결국 뭐다? 암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지금 즐거운 편지라는 작품이 나왔는데, 여기 뭐 자연의 순환, 이런 말들 나오거든요. 이 미음이라는 게 자연의 순환이다.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얘는 사실 대놓고 얘기하자면 교과서 필기와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얼만큼 수업을 잘 들었는가가 이 문제를 맞출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근대라고 오늘 떼는 이유가 저건이고 학생들이 수업을 또 다들 열심히 듣는 학생들이 많아요. 근데 또 문제는 사실 뭐냐면은 아이들이 너무 피곤합니다. 뭐 실기 준비해야 될 것도 되게 많은데요. 그냥 가장 결정적으로 뭐가 문제야라고 한다면은 집이 가까우면 다행인데 집 자체가 멀다 보니까 통학 시간에 시간을 많이 써서 아이들이 늘 지쳐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수업을 다 들으면 좋겠지만은 가끔가다 잠깐 졸아서 놓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내신다운 암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자연의 순환 저런 말들 어떻게 맞출 거냐.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게 뭐냐면 이거는 제가 아이들한테 직보 자료 정리해 준 거거든요. 시험 직보 수업할 때 주는 건데 시험 직전에 한 10분, 15분 정도 암기하고 들어가게끔 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계절의 순환이라고 정리돼 있어요. 이게 여기 자연의 순환이 그대로 연결되죠. 이런 식으로 중요 키워드들을 제가 정리해 주기 때문에 사실 이런 키워드들 위주로 공부를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키워드들을 뽑아내고 암기하는 공부는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형의 문제에 대한 얘기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렸고요. 사실 아이들이 제일 이번에 고생했던 부분입니다. 언제나 고생했던 부분이죠? 서술형이에요. 근데 서술형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문학 해석의 문제랑 똑같아요. 교과서 필기랑 일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봅시다. 시험 문제가 있고 수업 교재가 있죠. 제가 좀 어필을 하자면 제가 이화여대 국어교육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선생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학교 친구들을 통해서 교사형 자료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저희 진짜 수업 교재에서 잘라온 내용이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자료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아이들이 대놓고 얘기해요. 선생님, 저희 수업 시간에
봤던 교재를 학교쌤이 그대로 필기해줘요. 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웃죠. 원래 그런 거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학교 선생님들이 자기만의 독창적인 뭔가를 해야 된다 하면 되게 치열하게 막 교재 작업을 엄청 많이 새로운 걸 제가 만들어낼 텐데, 지금은 치열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덕원예고는 그렇게 수업하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혼란만 가중시켜요. 덕원예고는 정말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자료 그 자체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가 구보라는 인물의 정체성을 찾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하고 있죠. 이게 정체성을 잃은 상태랑 그대로 연결돼서 답이 그대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선별해서 수업할 때 이런 게 좀 나올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줄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이 좀 암기를 하면 됩니다. 근데 그걸 네가 어떻게 선별하는데? 라고 물어보면은 당연히 물어보신다면 제가 또 답변을 해드려야죠. 저 잠깐 어필하겠습니다. 저는 인스타학원에서 주로 수업을 많이 하고요. 수업 외에도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실 거예요. 족보닷컴이라는 내신형 시험을 보는 시험 문제나 뭐 기출 문제를 보는 사이트가 있죠. 거기 출제위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교과서의 문제를 다 다룹니다. 제가 직접 다 내고 제가 해설까지 다 써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가 시험 문제에 나올 거다라고 상대적으로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낸 문제에서 선생님들이 변형해서 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가 나올 거다라고 선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강사한테 수업을 듣는 게 아무래도 아이들이 조금 공부를 하고 이러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어필을 해드리고 싶었고요. 이런 걸 고르는 제 노하우 중 하나인데, 보시면 이게 살짝 넘어갔네요. 보시면은 교과서 학습 활동이라는 게 있어요. 저희 이제 문학에서 쓰고 있는 교과서가 지학사거든요. 근데 지학사가 사실은 그렇게 메이저한 출판사 교재는 아닙니다. 왜냐면은 이 지학사가 조금 피곤한 교재거든요. 교과서 학습 활동이 되게 어려워요. 박사 수준의 논문 같은 것들을 막 잘라와서 학습 활동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학습 활동을 공들인 교과서 영역이다 보니까 당연히 학습 활동에서 너무 중요하게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또 많이 틀렸던 서답형 문제 중 하나인데, 요런 보기 주어진 이거 결국은 교과서 학습 활동을 변형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선별해서 어떻게 반복해라, 그리고 빈칸 채워 이렇게 얘기하면서 주간 테스트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수업으로 구현하고 있는지 제 수업 한번 조금 맛보기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시험을 어떻게 대비하느냐라고 한다면 일단 보시면 알겠지만은 지금 여기 2번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저희 주간 과제예요.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자면은요. 선택형은 조금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웬만하면 맞춥니다. 덕원예고 시험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제일 어렵다라고 여기는 영역이 사실 서답형, 서술형이에요. 저는 서답형에 있어서 얘는 결국 손으로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선택형은 그냥 없는 상태에서 모의고사 보듯이 선지 5개 중에 골라도 됩니다. 근데 서답형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 안에 있는 지식을 좀 끄집어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사실 끄집어내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해야 되는 영역으로 제가 이제 빈칸 암기 과제를 꼭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빈칸을 줘서 과제 때도 하고 요걸 또 이제 주간 테스트에도 반복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조금 꼼꼼하게 암기할 수 있도록 제가 수업에서 유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리는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자료를 볼 겁니다. 그래서 필수 구절 같은 거 제가 정리할 거고 이런 부분들을 암기할 건데, 요거 사실은 요거 기말에 들어가는 작품인데 사실 저희가 진도를 좀 나간 바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들하고 보면서 요런 거 잘 나와 이런 식으로 제가 별표 치면서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선별해 가면서 수업을 진행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학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깐 건너뛰기 전에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주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직보 자료. 이건 좀 어필을 해야 되죠. 시험 직전에 받는 요약 정리본으로 요 시험 범위에 들어오는 모든 지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한 장으로 쭉 다 정리를 해줘요. 암기가 워낙 중요한 학교 내신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요약 정리본들을 쭉 공부를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시험 직전에 축사이언의 힘으로 외워서 들어가서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정리를 다시 하자면 문학 문제를 이제 문학 1학기는 문학이니까요. 문학 문제를 어떻게 대비하느냐.
각 영역별로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당연한 얘기겠지만 서술형이 훨씬 더 빈도가 높고 어려운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서술형은 아주 결정적인 영역인데 결국은 암기다. 그래서 필수 구절을 암기하는 게 핵심이다. 이렇게 다시 정리를 해드리고요. 그렇다 그래서 선택형을 저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문학 개념어, 표현법 위주로 이렇게 출제가 될 거고, 구체적인 작품에서 표현법들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에 대한 연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문제 푸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오답을 골라내느냐, 모의고사에서는 어떻게 접근하느냐, 이런 식의 수업까지 전부 다 아우르면서 수업이 이뤄진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당장의 중간고사는 선택형은 개념어 위주로, 그리고 서술형은 암기 위주로 대비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지나간 시험에 대한 말씀만 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말에 대한 얘기 말씀 좀 드릴게요.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요. 기말은 일단 난도가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등급 가르는 게 너무 큰 문제예요. 학교 자체에서도. 그래서 지금 이 기말에서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냐 이 얘기를 할 때 일단 첫 번째로 문학이 현대문학하고 이게 좀 다릅니다. 고전문학이 좀 들어가요. 저희가 1학기 때는 사실 1학기 중간고사 때는 고전문학이라 그러면은 허생전 작품 하나 정도 들어갔거든요. 근데 기말고사 시험 범위는 3, 4단원인데 거기는 문학사라 그래서 문학의 역사를 다루다 보니까 현대문학이 한 1 정도면은 고전문학이 한 3작품, 4작품 이렇게씩 들어가요. 그래서 고전문학 비중이 되게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문학을 준비할 때는 일단은 이쪽 파트에서는 표현법 추가 포인트가 나올 거라고 이렇게 이미 공지가 나왔습니다. 중간고사 때. 그래서 추가 포인트 가지고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표현법 정말 당장 내신도 준비하지만 수능까지 준비한다라는 마음으로 정리하는 수업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현대문학 같은 경우에는 문학 작품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수능에 자주 나오는 윤동주 같은 작가들 필수적으로 다룰 거라서 그냥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신도 내신이지만 수능까지 같이 다룬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별표 친 것처럼 사실 고전문학이 지금 기말고사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전문학이라 그러면은 그냥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가시리, 삼위인곡, 성비인곡. 삼위인곡이 사실 시험범위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영역은 중하위권 학생들이 너무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현대어 해석 자체가 안 되거든요. 근데 상위권 아이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전문학은 현대문학보다 훨씬 더 어떤 구절을 어떻게 봐야 된다. 그리고 이 구절을 나는 이렇게 해석할 거야, 저렇게 해석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해석이 막 2개, 3개씩 갈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암기의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암기의 부담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린 것처럼 요런 빈칸 과제 같은 거 하면 좋고, 그리고 직보 자료 한 번 더 발라가지고 철저하게 대비해서 수업 할 거고,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갈 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제 수업 안내 조금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원예고 2학년 기여말고사 수업 준비는요. 일단 저희 인스타 학원에서는 음악무용과 미술과 좀 나눠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음악무용과는 월요일날 이렇게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요. 미술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일날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미술과하고 음악무용과하고 영어랑 달리 문학은 그렇게 막 지문의 차이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요하다면 나는 시간이 안 돼요 하면 음악무용과 친구가 미술과 시간에 와도 괜찮고요. 미술과 친구들이 음악무용과 시간에 와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이 이제 시간이 세팅되어 있고 수업 시간에 뭘 하느냐라고 한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선생님이 보시는 자료로 완성된 이제 정규 교재가 있어요. 이 정규 교재는 아이들 시험 범위에 맞춰서 계속 실시간 업데이트 할 거예요. 이게 실시간 업데이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왜 그러냐면 작년과 다르게 올해 선생님이 지문을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1단원, 2단원 이렇게 나가시는 게 아니라 나가고 싶은 걸 그냥 나가세요. 순서 상관없이 뒤죽박죽 나가고 계셔서 제가 그거에 맞춰서 그냥 계속 아이들하고 업데이트 소통하면서 정규 교재 계속 업데이트 해가면서 이제 수업을 준비할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간과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주간과제는 빈칸이랑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오지선다형 문제를 제가 안 줄 리가 없잖아요. 오지선다형 문제랑 그리고
서답형 문제를 지문별로 거의 한 30문제씩 줍니다. 아이들이 서답형을 좀 철저하게 준비했으면 좋겠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과제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수업에서 좀 많이 강조하는 게 테스트거든요. 제가 아이들한테 테스트 관련돼가지고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게, 나는 시험으로 너네를 판단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해요. 이게 진짜로 판단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판단하지 않는다는 건 그러니까 시험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평가를 하는 건 제가 아니라 학교죠. 그래서 학교에서의 그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내가 잘 공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그 과정이 사실 저는 테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매주 이제 딱 수업에 오게 되면은 전주에 진도 나간 부분에 대해서 제가 테스트를 봅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제가 객관식으로도 내고 서답형으로도 내고 학교 시험에 맞춰가지고 제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험을 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주간과제 점검받고 피드백을 좀 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학원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 그래서 저 말고도 사실 보통 학원은 다 해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부모님과 소통하느냐라고 한다면 노션이라는 어플을 가지고 소통을 합니다. 저 이제 수업을 등록하시게 되면 제가 처음에 이제 첫 주에 인사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수업 진행할 거고요. 뭐 대비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학생별로 이제 노션 링크를 보내드려요. 노션이라는 어플을 까실 필요는 없고요. 그 링크로 들어가시면 우리 아이가 시험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그 출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아이가 과제를 몇 프로 했는지, 그리고 과제에서 뭐가 부족한지 이런 부분들을 제가 다 피드백을 남겨놓습니다. 그 부분들을 어머니들이 실시간을 보시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과제가 정말 안 되는 학생들은 이제 제가 또 따뜻한 조언 가정에서 부탁드린다라고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으로 확인하시면서 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규 수업 이렇게 진행되고 저는 사실 정규 수업만큼이나 중요한 게 피드백 주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피드백 주간은 정규 수업에서 진도를 다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1주에서 2주. 제 목표는 사실 2주이긴 한데 그때그때 학교 진도에 맞춰가지고 나가요. 왜냐면 학교 선생님이 막 진도 어떻게 나간다고 안 알려주실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1주 이상 제가 마지막에 피드백 주간을 맞이합니다. 이 피드백 주간에 제가 좀 많이 강조하는 게 오답노트. 무슨 얘기냐면 주간과제 이거 제가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전국 기출을 제가 모아서 그 중에서 이제 덕원예고 스타일에 맞는 걸 제가 과제로 이렇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애들이 다 맞추면 좋겠지만 틀립니다. 항상 공부에서 중요한 건 저는 오답이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틀린 것도 틀리거든요. 맞춤 문제는 그 다음에 풀락을 해도 무조건 맞아요. 그래서 결국은 틀린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게 본인의 성적과 실력을 쌓아가는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애들 보고 주간과제 오답노트 만들라 그러면 애들 그럴 시간 없습니다. 틀린 문제 언제 짜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과제를 애들한테 쭉 받으면은 그 카톡으로 받기도 하고 애들이 카톡이 좀 귀찮다 그러면 제가 시험 그 수업 때 딱 받아가지고 쭉 틀린 문제만 이렇게 입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하게 되면은 오답률의 한 10% 정도 나오는 되게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만 따로 모아서 오답노트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또 줘요. 그래서 그 오답노트로 풀게 되면은 정말 아이들이 많이 틀리고 어려울 것 같은 문제들까지 전부 맞출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피드백 주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 피드백 주간에 사실 실전 준비도 또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이 보시는 자료가 제일 핵심이에요. 저희가 수업에서 이제 필기 내용만 선생님이 보시는 자료를 보는 게 아니라 각 출판사별로 저희 이제 지학사죠. 지학사에서 학교 선생님들만 보시라고 오지선다 문제랑 서술형 문제랑 퀴즈 뭐 이런 거 쭉 파일로 넣어줘요, 선생님들께. 근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는 그거 있습니다. 친구한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또 정리를 해서 전부 다 아이들한테 나눠주거든요. 그러면 시험 직전에 그걸 쭉 모아서 한 번에 다 풀어보게 되면은 당연히 핵심 내용, 선생님 내실 것 같은 중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직보 때 제가 실전 모의고사 자료를 주거든요. 지난번에는 제가 1회 정도 했는데 올해 목표는 이번 기말고사 목표는 3회 이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한테도 슬쩍 얘기했는데 서답형, 서술형을 너무 힘들어하다 보니까 마지막쯤에 서술형 문제 한 50문제? 많게는 100문제? 그 왔다 갔다 사이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 푸는 게 제 목표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문제를 쭉 모아서 푸는 게
이게 확실히 아이들이 좀 느낄 때 그냥 혼자 집에서 푸는 거랑 시험이다 하고 50분 동안 시간 잡고 문제 푸는 거랑 좀 체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시간 잡고 실전 모의고사처럼 시험 보는 게 이번에 목표예요. 그래서 직보 때만 보는 게 아니라 이걸 좀 몇 번 반복해 가지고 아이들이 실전 시간에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시간 활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열심히 연습할 수 있게끔 할 거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직보 최종 자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줘서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말고사, 중간고사보다 훨씬 더 어렵고 훨씬 더 지문도 많이 들어가고 훨씬 더 고전문학 어려운 지문들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면 좋은 성과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지도할 테니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고, 제가 쭉 말씀드린 부분, 덕원예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범위 어떻게 됐고 어떻게 시험 문제 나왔고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덕원예고 2학년 중간고사에 대한 피드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강현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